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영상을 올렸더니요,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또 어떻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과목별로 제 동영상들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뭐 책을 만약에 한 권 쓴다 그러면 대책이나 대안 부분을 책 전 영역으로 쓸 수는 없는 거고, 15강 정도 된다면 그 중에서 한 2개, 3개 정도는 대안이고, 나머지는 이제 현실 분석, 그리고 외국 사례 이런 게 되겠죠.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편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막아내는 방법은 11강, 그러니까 제가 올려놓은 11강에 중국의 침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시민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이 다음 총선에서 자유시민의 역할, 이런 것을 자유시민교육에서 찾아보시면 대안 부분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공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1월 18일 목요일 날 한미연합 공명선거 포럼이라는 것을 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남아있고 우리나라 총선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 또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리고 중국의 침투는 각국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포럼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수는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토요일인데요. 이거는 야외 집회이기 때문에 많이 오실수록 좋습니다. 토요일 날, 1시에 있는데요.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라. 그런 촉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행진도 있어서 시청에서 시작을 해서 용산까지 이렇게 행진도 있습니다. 시청역 5번 출구에서 1시에, 1월 20일 토요일 1시죠.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옷을 아주 단단히 입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각자 많은 분들이 자기 분파 운동을 하죠. 자기 그 전공 분야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데서 어떤 분들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 운동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중국 공자학원 추방 운동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시죠. 각각 따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또 함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평상시는 따로, 그리고 중요한 그 시기별로는 또 연합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따로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이런 그 시점입니다. 그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있는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만들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파 정당만 해도 한 10개가 넘는 정도로 지금 만들어 있고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의 그 뜻이나 의지, 살아오신 그 경력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관위가 현재 그러한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정당 그 표는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바가지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열심히 길어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아리가 새고 있는 데다가 물을 계속 열심히 길어 담으면 그 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아리를 메우거나 항아리를 새로 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선거를 바로 잡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히 생각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또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이 아니고, 또 기존의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결 조건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져야지 민의가 반영이 돼서 그런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그 교육운동과
그 다음에 조직. 그러니까 많은 부분, 뭐 교회 조직도 좋고요, 지역사회 조직도 좋고, 저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건전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시민교육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한말에 의병활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사학을 중심으로 교육운동과 어떤 근대 교육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가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한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재필 선생님은 교육을 와서 하신 분이지만, 안창호, 이승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교육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분들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부정선거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교육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정선거가 지속되는 한 헤게모니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재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또 심지어는 중국의 속방이 될 수 있으니까, 교육운동을 하시는 분도 지금 현재에서 당면과제는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문제에 좀 상당 부분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교육운동을 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한 투쟁,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투쟁, 그리고 교육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경중을 두지 않습니다. 아주 세 가지가 똑같이 저는 비중을 둬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선거 공정성에 관한 건데요. 앞으로 계속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또 4월 10일까지, 또 4월 10일 이후에도 이 부분은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소야대 입장에서 선거법이 개정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투표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인 명부도 없고 그냥 얼마든지 조작을 하고 얼마든지 부풀려서 이렇게 그 선거인 수를 조작을 해낼 수 있는 게 사전 투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자개표기를 지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수작업 한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아예 대지를 않고 아예 그 개표소에 가져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개표소에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전자개표기로 다 세고 나서 그걸 또 다 손으로 세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노트북을 통해서 중앙 서버와 연결하고 그것을 다시 합산 프로그램, 각 개표소에서 올라오는 합산 프로그램의 조작 프로그램이라면 아무리 계산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과거에 조작이 일어났었죠. 전자개표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합산할 때 이루어지는 합산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에서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죠. 마지막으로는 투표 관리인의 개인 도장을 찍어서 하나씩 나눠줘서 그것을 투표함에 넣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도 치를 필요가 거의 없는 겁니다. 집중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무언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암덩어리가 굉장히 커졌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면역치료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하고 잘 먹는다 그래서 이 암이 없어지지 않는다.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지 않고 나는 자연요법으로 하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막 이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방사선을 쪼이겠다는데 온몸이 전부 뭐 암이 퍼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뭐 국부적으로 암에만 쪼이겠다 그러면 어디를 쪼이냔 말이에요. 어디를. 전신으로 다 암이 돌고 있는데 어디를 쪼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파 운동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러지, 나는 동성애 운동만 무조건 할 거야. 나는 중국 공산당만 무조건 지금 그것만 할 거야. 나는 부정선거는 전혀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이런다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술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시기별로 암 치료하는데도, 그리고 그 경중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그것을 적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수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 운동인 교육과 조직 운동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몸이 약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정상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시기에는 지금은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공명선거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에 모조리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현명하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선거 조작을 막는 부분은 그것은 좌파와 우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바로 잡는 것은 큰 수술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죽습니다. 그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비관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냉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겠다는 신념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냉철하게 보면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가, 이것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